타짜 영화에 보면은 패를 돌리고 어느 정도 판이 돌아가고 나면은 까지요. 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까면 이기고 못 까면 진다. 까면 살지만 못 까면 죽는다. 까이면 죽고 안 까이면 산다. 까이면 지고 안 까이면 이긴다.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려는 사람과 까이지 않으려는 세력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근곤일척,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수긍하고 타협하고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양심이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이런 문제는 사치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세상 비웃음? 그래 비웃어.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칡넝쿨같이 뒤엉켜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고만 있지 않기에 천군만마처럼 보입니다. 어디선가 도와주겠죠. 하여튼요. 한쪽은 까면 살고 또 한쪽은 안 까여야 사는 근곤일척의 싸움.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서 무거운 여러분의 머리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공정하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까자는 사람 편들을 일도 없고 안 까려는 사람 역성들 일도 없어요. 공정하게 까봐. 어?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는 거 아니야? 사례 1번입니다. 처갓살이 20년의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31절까지 긴 장이 나오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두 아내를 얻었고 아들을 12명이나 두었지만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라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을 만나서 20년 청춘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풍운의 사내랄까요? 욕심쟁이였고 사기꾼이었지만은 더 욕심꾸러기고 더 사기꾼인 장인 영감을 만나서 청춘 20년이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때가 되니까 재산을 수습해서 장인이 오지 않을 때 몰래 고향 앞으로 출발해서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 알게 된 장인 라바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서 1회 동안 추격해서 야곱의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자네 왜 도망가는가? 장인 어른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식구들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 그런데 드라빔은 왜 가지러 갔어? 드라빔은 이제 수호신입니다. 그 가정에. 드라빔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어젯밤 꿈에 너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재산은 물론이고 양과 염소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가문에 신상이 없어졌으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 장막 안팎을 다 뒤져도 드라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가지고 갔을 텐데 자네가 안 가지고 갔으면 없을 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꿍시렁거리면서 여기저기 자꾸 쑤셔보는 라반입니다. 어이 너희들도 이리 와봐. 두 딸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 저는 말에서 내리지 못해요. 제가 지금 경도가 있어서요. 내리면 피가 흘러서 보기 흉해요. 드라빔을 치마 속에 숨겨온 라헬이 하는 말입니다.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치마 속에.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죠. 만약 라헬의 치마 속을 들여다봤더라면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만약 라헬이 치마 속에 감춘 드라빔이 들통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여튼 까봤으면 이기는 거고 못 까봤으니까 지는 겁니다. 라반은 그래서 진 거죠. 사례 두 번째입니다. 조대비의 치마 속에 있는 옥새를 찾지 못한 안동 김씨입니다. 강화도령 원범이가 철종이 되어서 헌종의 후사를 이었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의 그 중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흥선 대원군 이항이 조대비와 은밀히 계략을 세우고 안동 김씨를 내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은 장안의 파라코로 위장을 하고 노름판에 구전이나 뜯고 잔술이나 얻어먹다가 딱이 얻어맞는 그러한 아주 그 양반의 채통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안동 김씨의 눈길을 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철종이 승하를 했죠. 그러니까
옥새를 찾아서 손에 넣으려는 김조선의 안동김씨 세도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옥새를 찾았습니다. 어전을 다 뒤지고 여기저기 들쑤셔도 옥새가 보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결국은 옥새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옥새의 행방은 묘연한 거죠. 안동 김씨들이 궁궐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신하들이 의전과 관련 시설을 다 뒤진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관제를 압색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신원이 불상인 경찰복 입은 사람, 경찰복에 이름도 적혀지지 않은 이상한 사람, 중국인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이 절반 정도 섞인 경력 3,000명을 끌고 들어가는 세계의 꼴불견을 자행하는 것과 참 비슷하죠. 지금이다 하죠. 하여튼 옥새는 어디 있었을까요? 조대비의 치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당 안동 김씨들이라도 조대비의 치마를 이게 들치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 이항의 둘째 아들 명복이가 고종으로 등극하게 되고 안동 김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지금까지 나라를 망친 성씨라는 불명예만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겨울의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이다. 부정 아니라니까? 까보면 알 거 아니야. 못 간다. 왜 못 가는데? 까면 우리의 거리가 해서인데. 그래서 절대 못 가. 뭐 이런 초등학교 애들 다마따먹기 하다 싸우는 그런 짓거리를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가장 국민들의 로망인 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관위원장 여기만 사람들이 하는 이 소리입니다. 어떤 선거국에서는 재심 들어갔는데 유권자보다 300표가 더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300표가 유권자보다 총수보다 많기는 하지만 근소한 차이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4.45입도 문제인데 4.45입이 뭐죠? 4.5 이상은 5고 4.4는 4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5로 만들어버린다. 헌법학자 유진호 씨가 당수할 때 만든 아주 희한한 판결입니다. 4.45입도 문제인데 300표를 0으로 처리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정유수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잉크물이죠. 정유수에 오줌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게 오줌물입니다. 그죠? 단 한 표의 차이만 나도 공정선거는 아닌 것이죠. 이름하여 코드 넘버 99. 이것이 까지는 날 시쳇말로 니들 다 뒤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까는 것은 니들이 아니라 미국이니까 충분히 깔 수 있어. 이놈들아. 그때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하든지 간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던져주지 않을까 무기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추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수뇌부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